안녕하십니까, 김유석입니다. 제가 OBM 스피치라는 스피치 과정을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스피치 발표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인데 감동을 주고 저희 머리를 띵 때리는 게 있었거든요. 혼자 듣기 아까워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제목은 1000만원짜리 점심을 산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점심 식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쓰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군인이 그동안 알토론같이 모은 돈을, 그것도 빚을 내서 1000만원을 들고 누군가와 식사를 합니다.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현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사실은 대표님한테 미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오늘 좀 정장을 입고 와서 깔끔하게 대표님한테 첫인상을 심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딱 하나밖에 없는 정장을 사이즈가 너무 줄어서 수선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집에 옷이 없어요. 저는 정장 아니면 추리닝이거든요. 군인이다 보니까 제목을 읽고 있어. 네, 군인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좀 사랑으로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행복해지고 싶으시거나 성공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거의 다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손을 안 드시면은 어깨가 안 좋으시다던가 귀가 안 좋아서 못 들으셨다던가 뭐 그러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은 다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방금 제가 해결책을 딱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하게 제가 하는 말을 제 스토리를 조금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느꼈겠구나. 저는요 고등학교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서울 태생인데 여기가 진주에 있어요. 경남 진주. 꽤 멀리 있죠.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주 공군 교육사령부 안에 있어서 평일에는 못 나와요. 아예.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비랑 용돈까지 다 주는 대신에 거의 반군인 생활을 합니다. 고등학교 버전의 사관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 공군사관학교는 장교가 되고 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임관식을 바로 합니다. 졸업식 및 임관식을 해요. 그냥. 그래서 졸업을 하면 바로 부사관이 됩니다. 100%. 그리고 보통 부사관으로 들어가면 장기 심사라는 걸 하게 돼서 정식적으로 이제 일용직 근무자에서 정식 직원이 되는 거죠. 그 평가를 하는데 저희 학교 출신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정식 직원으로 바로 20살 때 임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사관이 얼마나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즘 시대에서 추구하는 구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구급 공무원이고 더 좋은 거는 55세에 은퇴를 하면 연금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나옵니다. 네. 게다가 연금도 공무원보다 훨씬 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단지를 제가 처음에 중학교에서 홍보를 듣고 부모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부모님이 눈이 확 뒤집어지신 거죠. 이런 학교가 있어? 이런 학교가 있어? 딱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짜 진지하게 딱 이 얼굴로 현우야, 넌 이 학교는 무조건 가야 돼. 여기가 너의 앞으로 진로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내 진로인가 보다. 알겠어요 하고 시험을 준비를 했죠. 그때 공부 성적이 한 40% 정도? 제가 백분율 중학교 때 40% 정도면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애매한 수치예요. 애매한 것보다 조금 낮은 정도죠 사실은. 고등학교를 가도 부모님 입장에서 공부를 아예 안 시키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시켜서 얘가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데 공부를 시켜야 되는 울며 겨장 먹기 같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죠. 학비 다 대주고 사교육을 들어갈 필요가 없죠.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학교도 보낼 필요가 없어요. 바로 구급공무원이니까. 그래서 딱 가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때만 해도 학교가 내신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벼락치기로 4과목을 봤는데 각 과목마다 수학, 과학, 국어, 영어를 봤는데
과외 선생님을 한 명씩 붙였습니다, 부모님이. 저희 집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빚이 몇 천인데 그냥 여기 안 붙이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시킨 거예요. 선투자라는 거? 네. 어차피 사교육 시킬 거 이때 몰빵해야겠다 해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한여름에 위통 먹고 진짜 과외 선생님이랑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죠. 학교 생활을 일일이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냥 군인 학교예요. 그냥 딱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호 일어나서 하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저녁에는 청소하고 자고, 청소하고 자습하고 자고, 딱 10시에 잡니다. 네. 그런 학교 생활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임관을 합니다. 제가 빠른 년생이니까 미성년자 19살 때 임관을 했어요. 임관을 하고 군 생활을 하는데 딱 처음 청주로 출근을 했거든요. 제가 내일 배치 받아서 청주로 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삶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싶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평생을 산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딱 처음에 들었어요. 가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뭐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 똑같은데. 다 저랑 같은 학교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야, 난 더해, 새끼야. 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진짜 조언을 구하려면 부모님밖에 없다, 나는. 부모님한테 찾아갔죠. 부모님, 엄마,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때려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때려칠 수 없으니까 의무복무가 7년이에요. 학교 생활했으니까 원래 4년인데 학교 돈을 줬으니까 3년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엄마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아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나 이거 7년 동안 준비 열심히 해서 제대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왜 그때 미리 6년 전에 말을 했는지 저도 7년도 더 전인데 제대할 때 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언을 구하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구 동성으로 딱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너가 아직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래. 밖은 더해. 밖은 더하다는 거죠. 밖은 더하면 여기가 지옥인데 지옥보다 더한 건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뭐 부모님이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1년만 딱 더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1년만 일을 열심히 배워서 좀 사람들이랑도 친해져 보려고 내가 사회생활을 한번 전문가가 되겠다. 사회생활 전문가가.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진짜 너무 잘한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1년 동안. 회식 가서도 제가 술을 잘 먹는 편이 아닌데 술 주면은 한 잔 주면은 한 잔 먹고 한 잔 더 들 바로 한 잔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일도 잘하니까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인정을 받는데 인정을 받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인정을 해주면서 야 형이 일 잘한다. 이거 하면 더 해봐. 야 이것도 잘해? 야 이것도 한번 해봐. 이러니까 제 생활이 없었어요. 1년 후에는 일주일 동안 출근을 6시 반에 해가지고 퇴근을 11시에 했어요. 일주일 5일 중에 4일을. 그 정도 일을 했어요. 이게 인정받는 게 인정받는 게 아니죠. 노예가 됐죠 거의. 그래서 이제 인정도 받았고 나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으니까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갔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엄마 나 1년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똑같아. 2년만 더 해봐. 3년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평생 일을 해보니까 직장 생활은 1년에서는 모르겠다. 그렇지. 한 3년 정도는 네가 푹 익혀야 묵은지도 한 몇 년 익혀야 되듯이 너도 한 몇 년 동안 일을 해봐야 조금은 이제 좀 적응이 될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1년 전에 부모님이 너가 아직 업무가 적응이 안 돼 라고 말씀했던 때랑 좀 느낌이 달랐어요. 왜냐면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부모님 말이 좀 다르게 들렸어요. 너가 적응이 될 거야. 적응이 될 거야.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생활에 적응이 돼서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익숙해지기 싫었어요. 제가 딱 제 미래가 보이잖아요. 제 미래를 보면은 고참들을 보면 딱 제 미래가 보이잖아요. 내 10년 후가 저쯤 되겠구나. 좀 더 열심히 살면 저거보다 조금 낫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딱 퇴근을 하는 길에 고참들을 봤는데 저렇게 평생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부모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말에 무조건 반대를 하셨지만 일단은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한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보고 그때도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7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평생을 군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때도 전공이 항공기 정비였는데 인간에서도 하는 게 항공기 정비였어요. 할 줄 아는 게 항공기 정비밖에 없어요. 인생에서. 사람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막 MT 간다는데 MT 갔다는 애들 보고 난 항공기 정비했다고.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뭘 잘할 수 있을까 찾았는데 운동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태권도부였고. 그래서 운동과 너무 운동만 하면 또 무식해질 것 같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밖에 사람들이랑 좀 얘기거리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좀 밖에 사람들과 얘기거리도 생기고 운동을 좀 하면서 내가 진로를 찾고 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야근을 조금 이렇게 핑계를 댔죠. 이제 슬슬 책 읽고 운동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야근하자고 하면은 제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갑자기 청주에 내려왔다고. 부모님이 청주에 내려왔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냥 한 10명 넘게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퇴근을 해서 책을 읽고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처음 했던 게 그때가 겨울 시즌이어서 스노우보드였어요. 진짜 평일에도 퇴근을 하고 원주까지 가서 청주에서 한 2시간 걸려요. 원주까지 가서 한 심야 타고 내려온 거예요. 심야 타고 청주까지. 이렇게 스노우보드를 탔는데 제가 소질이 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탔는데 제가 확연히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이거 스노우보드 강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스노우보드 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스노우보드 강사한테 레슨을 한번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얘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꽤 비쌉니다. 제 월급이 한 120만 원이었는데 레슨비가 한 20만 원 정도예요, 하루에. 그리고 거금을 털어서 20만 원을 주고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한테 얘기를 듣는데 레슨을 받고 레슨은 좋았어요. 정말 실력도 많이 늘고 레슨을 듣고 얘기를 했죠. 본격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스노우보드 강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생활이 어떠시냐, 좀 만족스러우시냐 했더니 그분도 부업이시더라고요. 이게 스노우보드 강사가 본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우 씨 마음 제가 이해하고 저도 그 나이 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스노우보드 강사에 올인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겨울 시즌에만 할 수 있는 일인 것도 그렇고 금액적으로 그렇게 먹고 살만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스노우보드 장비를 샀어요. 그렇지만 난 해야겠다. 그렇지만 난 일단 해봐야겠다 해서 스노우보드 장비를 진짜 중고로 한 100만 원 넘게 주고 샀습니다. 진짜 여태까지 모았던 걸 이렇게 하나씩 털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노우보드 장비를 사고 샀는데 겨울이 끝났어요. 사고 장비가 이제 다 갖춰졌다 하는데 겨울이 끝났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을 다시 열심히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본업으로 돌아가다가 한 5월쯤이 됐어요. 제가 하도 스노보드 영상 찾아보고 맨날 스노보드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 부대에서 한 후배가 듣다가 지쳤나봐요. 화가 난 거죠. 맨날 그렇게 스노보드 얘기만 할 거면 겨울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여름에 웨이크보드 있으니까 그거 한번 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웨이크보드 그게 뭐야?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물에서 타는 스노보드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냐고. 제가 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을 때 이런 느낌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딱 영상을 찾아봤는데 와우! 이거야. 딱 이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그 주말에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스노보드 강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저랑 또래인 거예요.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이분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죠.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웨이크보드 강사에 대해서.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웨이크보드 강사를 하고 겨울에는 스노보드 강사를 하면 조금 이렇게 사계절이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먹고 살만합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현우 씨, 제가 현우 씨랑 나이가 비슷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살만한 업은 아닙니다. 자기도 몇 년 하고 때려칠 거래요. 회사 들어갈 거라고. 지금 토익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웨이크보드 강사인데.
그러니까 현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일단 웨이크보드 장비는 안 샀습니다. 장비는 안 사고 그러면은 제가 웨이크보드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한번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영업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은 여기서 웨이크보드 강사 과정이 있대요. 자격증 과정이 꽤 엄청 비싸요. 강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 한번 취득하면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이런 이미 혹했죠. 이미 다 개입이 된 상태라서 저는 그래요? 다음 달 월급을 이렇게 긁었어요. 바로 강사 과정에. 웨이크보드 강사 자격증을 10명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2명이 합격을 했어요. 10명 중에 그 2명 안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건 나의 소질이야. 이건 해야 돼 라고 해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웨이크보드 강사 자격증을 따고 다시 겨울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겨울이 됐는데 겨울 또 가을 시즌이 비더라고요. 가을 시즌이. 그럼 사계절 내내 웨이크보드 타고 스노보드 타면 봄, 가을에는 뭘 할 것인가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스케이트보드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바로 강사를 찾았습니다. 1대1로 배우는 게 시간을 아끼더라고요. 훨씬 돈은 좀 쓰더라도. 전문가 그때부터 전문가를 좋아했어요. 전문가를 찾아가자. 그래서 1대1로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소질이 있었죠.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반응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드 업종은 다 똑같은가 봐요. 제가 스케이트보드 강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절대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네. 이 업종이 정말 젊을 때는 멋있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좀 꺼려졌어요. 슬슬. 아니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부모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내가 일하고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가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내가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는 이 일은 못하겠다 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장교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지금 부사관이니까 너가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학사학위를 딸 수 있으니까 학사학위를 따서 학사장교를 한번 지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은 벗어나야겠고 해서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학점을 따고 자격증으로 학사를 따서 지금 그때부터 미친듯이 학사만 공부했습니다. 학사학위 따는 데 집중을 했어요. 정확히 4년제 학사학위를 따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네. 자격증이랑 이거를 한 번에 다 붙으면 1년 반에 가능해요. 독학사랑 이런 거 다 붙으면. 왜냐면 그때까지 열심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네. 은근히 공부를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으면 중학교 때 그렇게 했으면 한국어를 엄마가 안 보냈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사학위를 붙고 진짜 거의 잠을 못 잤죠 사실. 학교를 붙고 장교 시험을 쳤는데 이 공군 학사 장교는요 보통 애들이 학교가 노스웨스턴, 뉴욕, 예일, 하버드, 서울대, 연고대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외국 대학은 발에 치여요. 야 너 어디냐 그러면은 나 예일인데 이런. 그리고 어떤 방에 가면은 애들이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예요. 애들 스펙이. 그런 애들 또 사이에 들어가서 전 부사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훈련은 제가 잘 받으니까 친해질 수가 있었거든요. 훈련은 전문가니까 또 애들한테 도움도 주면서 서로 얘네 인생 얘기도 들으면서 완전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고 애들은. 저랑 다른 세상에서. 장교로 어찌됐든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임관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이었어요. 작년 6월. 작년 6월에 장교로 임관을 해서 이번엔 좀 행정직이더라고요. 원래 밖에서 일했는데.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처음 한 달은 이렇게 일하면 할만하겠는데?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밖에서 막 일했는데 앉아서 일하고 칼퇴근이에요. 와, 7급 공무원이고 이번에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부사관 출신이라 장기도 바로 거의 100% 된다고 보면 되고. 부모님 상황에서는 이걸 그만둘 이유가 절대 없죠. 거의 최고의 신의 직장이죠 지금. 신의 직장이잖아요. 근데 한 2달이 있어 보니까 제가 그 일이 안 맞았던 게 아니라 이 갇혀있는 공무원이라는 군대라는 생활이 안 맞더라고요. 일단 상명하복
누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고 제 의견을 낼 수가 없고 전문성을 제 자체에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분야가 1년마다 계속 옮겨 다녀야 되거든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평생. 내 전문성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회의감을 느꼈어요. 아, 그러면 일단 제대는 무조건 해야겠다 라고 부모님이랑 상의를 안 했어요, 이번엔. 아, 이거 내가 말했다가 괜히 기운만 꺾이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모아놓은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저 술을 거의 안 먹거든요. 네, 술을 거의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여자도 거의 안 만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놨었죠. 이 모은 돈을 내가 부모님이 결국 제대를 못하게 한 게 돈 때문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결국은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돈을 많이 벌어서 3년 동안 부모님이 봤을 때 아, 이 정도 돈이면 너 나와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 정도로 돈을 한번 벌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재테크 책을 시중에 있는 거를 한 30권 정도를 샀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부동산, 펀드, 주식 다 공부했어요. 진짜 무슨 뭐 4개의 통장 같은 진짜 예금 적금에서 관리하는 것부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고 워렌 버핏 자서전까지 읽었어요. 2만 원이요, 2개가. 읽었어요. 근데 다 읽어도 답이 없어요. 왜냐면 책만 읽어서는 절대 재테크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하고 그나마 꽂혔던 게 부동산이었어요. 왜냐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월세를 줘요. 그러니까 월급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이 한 200만 원이라 치면 부모님이 이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 때문에 여기 있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월세로 200만 원을 만들면 부모님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월세를 내가 200만 원 한번 만들어보자, 제대할 때까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4천만 원으로 200만 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부동산 경매. 경매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 학원까지 다녔어요, 부산에서. 경매 학원 더럽게 비싸요. 경매 학원 다니고 경매 책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또 공인중개사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공인중개사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김에 공인중개사 시험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인강 끊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이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공인중개사는 반대하고 그럼 네가 군 생활을 하면서 월세를 더 받으면 되겠네, 현우야. 그럼 더 좋은 생활 아니니? 안정적이면서 월세 더 받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이거 아닌데. 하다 어쨌든 월세를 공부를 하던 와중에 딱 투자를 할 때가 된 거죠. 이제 시기가 아, 이제 웬만한 지식은 다 알게 됐다. 이제 투자를 해야지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 한 5년 동안 안정적으로만 살았는데 4천만 원을 갑자기 혼자 투자하려니까 아, 이번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자 중에 찾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만한 저자가 있는지. 근데 뭐 슈퍼 직장인 월세 1,000만 원 받는 슈퍼 직장인들을 위한 책을 쓴 황준석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라고 강남의 오피스텔이랑 다세대 빌라 뭐 이런 주택들을 월세 받을 수 있게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카페가 있는데 카페를 들어가서 전화를 해보니까 컨설팅 비용이 80만 원이에요. 1시간에. 미치는 듯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 상담사가 기가 막혀요. 아니 4천만 원 투자하셔서 부동산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날리는 거 일도 아닌데 컨설팅 받아서 80만 원 내고 제대로 된 곳에 투자해서 월세 5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면 그 80만 원 컨설팅 낸 거 2달 만에 회복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갔죠. 어떡해요. 넘어가야지. 넘어가는 거 알면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컨설팅 예약을 잡으려는데 한 달 동안 예약이 꽉 잡혀있대요. 한 달 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야. 입금을 해놓고 한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입금했죠. 입금하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부동산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사람 카페에 있는 칼럼 동영상이 다 보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딱 봐도 포스가 뭔가 부자 느낌? 제가 시계랑 이런 옷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시계가 롤렉스 정도는 알잖아요, 누구나. 네, 한 몇천만 원 한다는 건 알잖아요. 삐까뻔쩍한 걸 이렇게 차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차가 이렇게 다 외제차가 한 4대 정도 있어요. BMW, 아우디, 벤츠, 페라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부자잖아요,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래서 이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나 잘 왔다. 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상담을 받다가 결국 부동산 투자, 컨설팅 하고 투자는 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게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투자하는 데까지. 30분까지 투자하고 물어봤어요. 아, 소장님, 제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동산 투자하면 소장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자격증 따면 소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진짜 한 3분을 웃으시더라고요. 계속 웃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랬는데 현우 씨, 사장님이라고 해요, 저한테. 사장님,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 건물밖에 없대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벙쪘어요, 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되셨을까? 물어봤죠. 그때 저한테 책을 2권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책이 MJ 디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 두 번째 책이 티모시 페리스의 4시간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 1시간짜리 컨설팅을 80만 원 주고 신청해 놓고 한 35분 만에 뛰쳐 나왔습니다. 그 책이 너무 읽고 싶어서. 그리고 바로 서점으로 갔어요. 바로 서점으로 가서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사고 티모시 페리스의 4시간이라는 책을 봤는데 절판인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을 쳐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4시간이라고 1,000만 원 번다 신태순 대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급한 대로 비슷한 것 같아서 그거 사고 2권을 사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티모시 페리스의 4시간은 중고나라에서 8만 원 주고 샀어요. 중고책을. 그리고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을 읽는데 한 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제가 책을 꽤 많이 읽었던 편인데도 400페이지를 엉덩이 한 번 안 떼고 화장실 안 가고 읽은 건 처음이었어요. 황준석 소장이 저한테 이거 읽으면 당신 같은 사장님 같은 분은 소름 돋을 거다. 진짜 소름이 읽는 내내 계속 돋았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왜 사람들은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이틀 쉬고 이틀 일하고 5일을 쉴 수도 있고 하루를 일하고 6일을 쉴 수도 있다. 심지어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 평생을 쉴 수도 있다. 쉬면서 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업을 해서. 그리고 사업에 대한 7가지 씨앗을 제공해줘요. 뭐 예를 들어 유통업이라던가 뭐 교육사업이라던가 컨텐츠 사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7가지를 정해줘요. 굉장히 뜬구름같이 알려주는데 그게 그때는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뭔가 그 책을 읽었는데 야, 나 너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같아. 이것만 있으면 이 책만 내가 들고 다니면 사업으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일단 황 소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사업을 해야겠는데 이미 돌았어. 사업을 해. 뭐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야. 일단 아이템도 없는데 난 사업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업해야 되는데 뭔 사업을 해야 되지? 아이템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게다가 군 생활이 지금 거의 2년이 넘게 남았는데 영리행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또 사업 아이템은 모르고 했는데 그 다음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 책이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이 책이 사업 아이템을 제공해준 책이에요. 자기한테 오면 그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자본 창업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창업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누가 자기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오면 보통 투자 회사라는 게 누가 자기가 사업 계획서랑 사업 설명회를 하면 저 사업 잘 될 것 같다 하면 그 법인 설립할 때 지분을 받고 돈을 투자해 주는 거거든요. 투자 회사가.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 설명을 하거나 하면 돈을 투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없애줘요. 안 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지식을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을 10% 먹어요. 이런 회사고 여기에 멤버십이 1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멤버십 110만 원짜리 가입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요. 무자본 창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보내줘요. 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4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멤버십 회원이 한 달에 10명 이상씩 무조건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버는 게 가능한 거예요. 책 내용이 딱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들이 모두가 나처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당신도 1,000만 원 벌 수 있다. 멤버십 가입하면. 가입했죠. 110만 가입했죠.
가입했죠. 가입해야지. 모르는데 하라는데 해야 되잖아요. 했습니다. 아, 저처럼 귀가 이렇게 얇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는데 와, 아이디어는 대박이에요. 와, 대박이다 한 와중에 전화가 왔어요. 신태순 대표한테. 되게 상기된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보통은 110만 원짜리 결제를 할 때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한 1시간, 2시간 컨설팅을 받고 나서 막 할까 말까 하다가 결제를 하시는데, 아니 무슨 결제부터 하셨냐고, 제 목소리도 안 들어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제가 이번 주말에 만나러 갈 테니까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만나재요. 그래서 주말에 만남을 성사했습니다. 만나러 갔어요.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저는 좀 뭔가 일주일에 한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벌 정도면 좀 돈도 벌고 차도 좀 좋은 거 탈만 하잖아요. 좋은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탈만 하잖아요. 차를 안 타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뭔가 좀 충격적이었어. 난 뭔가 대표라고 하면 좀 외제차 좀 끌고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저 일정이 있어서 결혼식 가야 되는데 결혼식 같이 지하철 타고 가시죠. 가면서 얘기해도 되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 사업관이 누군가한테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낸 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10명한테 물어와서 9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 사업 아이템을 안 한대요. 그리고 반대로 9명이 이건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 사업 절대 성공 못합니다 라고 하면 진행을 한대요. 왜냐면 9명이 동의하는 사업은 이미 있거나, 아니면 경쟁이 치열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되더라도 경쟁자가 금방 생긴다는 거예요. 대기업 쪽에서 먹는다는 거죠. 자본력이만 있으면. 그만큼 성공하기가 쉬운 사업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면. 그렇기 때문에 9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무자본으로 추진해서 성공시켰을 때, 그때만 진짜 당신의 사업 아이템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충격이었죠. 맨날 충격만 먹었어요. 이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근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군인이니까. 서울에서만 하시니까 제가 부산에 이 무자본 창업 정신을, 이걸 해적 창업 정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적 창업 정신을 제가 부산에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공짜로 할게요. 어차피 돈 못 버니까. 그랬더니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전국으로 퍼뜨려야 되니까 부산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교육을 평일에밖에 안 해서 사장님이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서 사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부산에서 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상의하면서. 기다렸어요. 집에 가서 한 달이 됐습니다. 안 오더라고요. 연락을 했죠. 연락을 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가 보다 하고, 그와 동시에 내가 이걸 군인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식은 거죠, 한마디로. 이런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 씻고 연락이 안 오니까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이건 내 아이템이 아니었구나, 내가 할 만한 게 아니었구나, 혼자 합리화시킨 거예요. 또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제대할 때까지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공부를 해서 제대해서 바로 할 수 있게 진짜 탄탄하게 내공을 다져놔야겠다. 그러면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 만들지 일단 팔아야 되죠. 영업. 뭘 만들든지 팔아야 되잖아요. 꽃을 만들어도 팔아야 돈이 되고, 교육을 만들어도 교육을 팔아야 돈이 되죠. 그럼 영업을 공부해보자. 영업 관련된 책을 또 한 10권 샀습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근데 영업을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다 비슷한 내용인데, 영업을 책으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 지금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읽다 보니까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영업을 뛸 수도 없고 실제로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영업 학원 같은 데를 다녀보면 조금은 연습이라도, 사람들 1대1로 연습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인터넷으로 영업 강의를 쳐봤습니다. 영업 강의 쳐보니까 한국영업인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영업인협회. 그래서 이 카페 갔다 있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죠. 다 수많은 포스팅 중에 하나니까 들어갔는데, 소름이 왜 소름이 돋았냐면 이번에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까 봤던 황준석 소장, 신태순 대표가 거기 후기로, 한국영업인협회 수강생 후기로 딱 걸려있는 거예요. 내가 봤던 부자들이 거기 딱 후기로 걸려있는 거예요. 한국영업인협회 수강생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수업을.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제가 주말에 상담 받으러 가겠습니다. 상담 받으러 갔더니 강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100만 원이에요. 영업 강의가 14주. 기초반 강의 6주인데 이게 330이고 고급반 강의가 까지 들으면은 8주. 6주 8주에서 14주에 1,100만 원. 기초반만 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고급반을 거의 듣게 된대요. 보니까. 근데 기초반 듣고 330만 했다가 하면은 추가로 1,100을 다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1,100만 원 한꺼번에 결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통장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이미 걸어놨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이거 투자 깨야겠다. 지금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4천만 원 걸어놨던 거 깨고 4천만 원 제가 냈었거든요. 돈을. 바로 언제든지 방이 나면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4천만 원을 뺀다고 카톡을 보내놨어요. 황 소장님한테. 이거 빼겠습니다. 뺄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뺀다고 말을 해놓고 일단 1,100만 원 결제했어요. 바로 할부로 12개월로 하니까 한 10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한 12개월 긁고 딱 강의를 처음 들어가서 저 같은 미친놈이 몇 명이나 있을까. 수강 딱 강의장에 들어가면서 나도 미친놈이 몇 명 있겠나. 한 10명 있겠지. 딱 들어가니까 몇 명 있었냐면 120명 있었어요. 저 같은 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업 스킬을 제가 의심할 그게 없었어요. 1,100만 원짜리를 120명한테 파는 거예요, 지금. 14주짜리를. 얼마예요, 이게? 대충 계산해도 10억. 10억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업 스킬을 제가 의심할 필요가 없죠. 강의상 들어가는 순간. 열심히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일일이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그 강의 내용을 듣고 정말 모든 강의가 근데 사실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비싼 강의를 듣는 게 왜 비싼 강의가 좋냐면 돈을 낸 만큼 자기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똑같은 내용을 알려줘도 예를 들어 그냥 컨설팅을 친구랑 밥 먹으면서 야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랑 진짜 한 100만 원짜리를 내고 들은 동기부여 강연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다르거든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컨텐츠지만 다른 컨텐츠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1,100만 원짜리 강의 들으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책에서 했던 내용조차도 엄청나게 들리고 사람들이랑 연습하는 그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하루 강의가 거의 100만 원 돈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거든요, 강의가. 이 강의를 듣는 도중에 한 4주차쯤 이영석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총명대학제가게. 이영석 대표님이 특강을 오셨습니다. 한국영업인협회 심기루 회장님이랑 친분이 있으셔서 특강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원래 이영석 대표님 팬이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도 강의를 많이 봤었고 책도 다 읽었었거든요. 마인드가 다른 사람들은 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한테는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제 상황에서. 야, 이렇게 살아야지 삶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로 팬이었는데 그분이 딱 제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강의를 하시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기가 예전에 어떤 기업의 회장님들이나 이런 회장님들한테 자기는 스타렉스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스타렉스 몇천만 원짜리 사서 그 시트를 최상급으로 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기 정도로 다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선물로 드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짜리 선물해주면 그 기업의 회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영석아, 내가 올해 목표가 생겼다. 올해 너 성공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강의 내용이었어요. 공짜는 없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강의였어요. 지금 저한테 와닿는 내용만 추려보자면 그 내용을 듣고 질문할 기회를 딱 주시더라고요. 멀리서 온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부산이잖아요. 손 들었죠. 딱 손 들어서 질문할 기회가 오는데 다행히 제가 8번째 순서였는데 그 앞에 질문했던 7명의 분이 정말 시덥지 않은 질문을 하셨어요. 딱 듣기만 해도 제가 듣기만 해도 별로 이 질문을 들으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시겠다 할 정도로 책도 안 읽고 강연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진짜 책 제일 앞에 있는 나온 질문 정도? 내용 정도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기회다.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켜야겠다. 근데 공짜는 싫어하시니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 기회에 와서. 대표님이라고 듣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형님! 제가 형님이랑 같이 1대1로 식사를 하고 싶은데 얼마짜리 음식을 대접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자기 너 얼마까지 줄 수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얼마까지 할 수 있는데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머리를 굴렸죠. 저한테는 100만 원도 엄청 큰 돈이지만 저분한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의 기억에 남으려면 제 기준에서 큰 돈이 아니라 저분 기준에서도 어느 정도 되는 돈을 불러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1000만 원까지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쳤나봐요. 어쨌든 1000만 원까지 사드리겠습니다. 말했어요. 그때 120명이 보고 있었으니까 좀 쪽팔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100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너 그러면은 밥은 내가 살 테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와. 전화번호 알려줄게. 하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가셨어요. 네. 그리고 그 120명 중에 고급반 들어가면서 제가 팀장이 됐습니다. 총팀장 120명 중에. 이경수 대표님한테만 제가 인식이 되려고 했는데 120명한테 인식이 된 거죠. 장인이 또라이다 저거. 미친놈 아니냐 저거. 그래서 그 팀장 각 그룹마다 팀장인데 저는 경남 지역 팀장이 돼서 팀장들 중에 또 나갔더니 팀장 중에 팀장을 저를 시킨 거예요. 팀장들이 만장일치로 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경수 대표님한테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이 그 사건이 있었던 일이었고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야, 나한테 100만 원 투자해. 100만 원 투자해. 해서 한 600만 원을 마저 채우고 전화 드렸어요. 형님, 저번에 1000만 원 드린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 1000만 원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말에 계획을 잡으시더라고요. 약속을. 너 몇 시까지 여기로 와. 질문 30개 준비해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질문 30개가 안 나와요. 쥐어짜도. 한 10개 정도를 진짜 알차게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1000만 원을 휴가를 써서 제가 군대에서 현금을 1000만 원을 못 뽑아요. ATM기로. 그래서 휴가를 써서 1000만 원을 신권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신권이 없어요. 신권이 없고 깨끗한 1000만 원을 딱 뽑았는데 5만 원짜리로 저는 되게 두꺼울 줄 알았는데 5만 원짜리 이거밖에 안 돼요. 1000만 원이. 네. 근데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가방에 넣고 가는데 와 이게 뻐근해. 이게 1000만 원 넣고 가는데 이거 돈이 무겁네 이게. 갖고 갔어요. 딱 드릴 때쯤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게 아까워야 되는데 야 이거 부담돼서 빨리 드리고 싶더라고. 잃어버리기 전에. 네, 1000만 원 빨리 드리고 싶더라고. 무서워 이거 들고 다니기가. 잃어버릴 것 같고. 빨리 드렸어요. 여기 10만 원. 만나자마자 드렸어요. 1000만 원 준비해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안 받으실 줄 알았는데 깔끔하게 바로 받으세요. 바로 받으시고 첫 번째 질문이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사실 10개 질문 다 못했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 말 다 끝났어요. 여태까지 총각내 야채 가게를 하고 교육사업까지 하시면서 저 같은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수없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전 어떠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랬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야, 너 같은 새끼 없어. 딱 이게 너 같은 새끼 없어. 너 같은 새끼 절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러냐고. 저 같은 많을 줄 알았어요. 세상에 열정 있는 사람도 많다는데 나 정도 하는 애들 많지 않을까. 나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이 생각을 했죠. 야, 너 같은 게 없어. 그래. 그렇구나. 아니 그래도 그러면은 저를 어떻게 보셨냐고. 내가 볼 때 너는 100% 성공했어. 근데 100%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몇 명 있어. 1%를 채워야 101%가 되는데 101%가 돼야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1%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너의 지식이랑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야 돼. 만나는 사람 바꾸고 너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리 만나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랑 인식을 통째로 머릿속에 박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1% 내가 너한테 채워줄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오후 3시였거든요. 일요일날 3시. 혹시 몰라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휴가를 써놨었어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휴가 쓰고 일요일날 3시에 딱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시고 내가 지금부터 몇 명 루트를 정해줄 테니까 오늘 일정을 정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이거 해 하는데 그게 첫 번째로 한 게 머리를 자르라는 거예요. 청담동에 에비뉴 준호라는 데가 있어요. 준호 헤어 아시죠? 준호 헤어 본사에 가서 거기 부원장이 자기 아는 이제 친한 동생인데 거기 가서 머리 잘라. 커트 5만 원이야. 내 돈 내가 줄게. 거기서 1000만 원 준 거에서 빼 주시는 거죠.
커트 줄게 하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사랑하는 동생 한 명 갈 건데 머리 세상에 제일 멋지게 잘라줘. 이 머리는 아니에요. 해서 그때 가서 자르라고. 그 다음에 포튼가먼트라고 맞춤 점장 회사가 있어요. 되게 약간 예복, 결혼식 복장 많이 하고 이런 되게 고급 맞춤 점장 브랜드인데 거기 대표가 이제 이영 대표님이 아시는 분이었던 거죠. 아는 후배. 그래서 전화, 야, 내가 사랑하는 후배 한번 보낼 테니까 맞춤 점장 제일 비싼 걸로 하나 맞춰줘. 그 정당 지금 수선 맡겼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요. 네,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걸로 맞춰줘 해서 갔어요. 그것도 가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그 박범석이라고 제 또래에 있는 애가 있는데 얘는 준 재벌 2세예요. 제가 얘네 아버지가 아직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서 딱 일정이 잡혔잖아요 오늘. 그래서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머리를 자르러 가서 미션이 그 부원장이랑 사진을 찍고 만난 사람이랑 사진을 찍고 그 사람과 느꼈던 거를 3가지씩 하루 한 명당 3가지씩 적어서 이영수 대표님한테 보내라는 게 미션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느꼈던 것. 그래서 가서 머리를 자르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한테.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최연소 부원장이에요. 그 에브니우 준호 본사에. 그 사람한테 퍼머하고 이러면 거의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깨지는 헤어도 있어요. 머리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성공하신 분인데 저한테 1,000만 원 진짜 줬다고? 1,000만 원 진짜 줬다고? 야, 씨. 그럼 받으셨어? 진짜 받았다고? 와, 씨. 야, 씨. 와, 씨.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머리를 평생 잘라주는 조건으로 이영수 대표님이랑 친해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야, 내가 네 나이 때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널 보면 네 나이 때 나를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넌 좀 더한 것 같다. 야, 난 1,000만 원은 없었는데. 저도 없었어요, 형님. 이랬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 느낀 점 보내고 그 다음에 포튼가먼트를 갔는데 여기서 느낀 게 좀 있었어요. 4층짜리 건물이에요. 학동에. 꽤 커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제가 그때 이런 비슷한 게 입고 갔어요. 비슷하니까 직원들이 다 거의 맞춤 정장 샵이니까 막 대표들도 많이 오고 이러잖아요. 다 진짜 깔끔하게 입고 있어요. 완전 진짜 지들이 대표야. 무슨 지 대표처럼 다 입고 있어요. 와, 막 멜빵까지 딱 하고 딱 멋있게. 그래서 내 눈빛이 벌써 그분들이 그렇게 쏘진 않았겠죠. 저한테 눈빛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새끼 왜 왔지? 약간 이런 눈빛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자신감이 없던 거죠. 1층에 가니까 막 사람 다 부자 같고 막 앞에 다 외제차고 이러니까 막 기죽어 있는데 4층에서 대표실이 있던 거예요. 4층에서 CCTV로 1층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전화가 왔나 봐요. 그 직원들한테. 야, 걔 4층으로 올려보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받고 나서 직원들이 대표님이 4층으로 오라집니다.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느낌이 4층 내가 언제 한번 올라가나? 4층이 멀어요. 되게 멀어요. 와, 가는데 기분이 진짜 막 슈리딩 입고 가는데 막 이제 2층은 테일러샵이고 3층은 그 VVIP 샵 그리고 4층은 대표실이랑 VVVIP 이거예요. 저는 VVVIP실보다 높은 대표실로 간 거죠. 가서 딱 얘기를 듣는데 이건 다 젊으세요. 아까 그 부원장님도 32 이분이 33 젊은 나이에 성공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봤죠. 일단 너는 옷이 좀 심각하긴 하네. 왜 보낸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영 대표님이. 이영 대표님이 왜 보낸지 알겠고 혹시 집이 잘 사냐고. 아니라고. 근데 1,000만 원을 줬어? 네. 받으셨어? 반응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근데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내가 볼 때. 내가 사람 본 눈이 없지만 너가 1,000만 원 줬다니까 대충은 알겠다, 너가 어떤 애인지. 일단 정장 내가 직접 맞춰줄 테니까 대표님이 직접 다 재주셨어요. 재주고 맞춰주고 이태리 무슨 뭔 원단인데 기억이 안 나요. 길어가지고 이름이 파르세나라는 원단이니까 이런 원단을 맞췄어요. 듣도 보도 못한 원단으로 정장을 맞추고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진짜 제 나이 또래 때 그러니까 25살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성 의류 회장으로.
여성 의류 매장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때도 맞춤 정장 시장이 완전 포화 시기였어요. 근데도 거기에 발을 들이미신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맞춤 정장 내가 옷 입는 거 좋아하고 뭔가 간지가 나니까 그걸 하시려고 간 거예요. 막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그리고 그 형님이랑 제가 되게 친한, 지금도 제일 친하게 지내는 형님 중에 한 명인데 왜 그러냐면 이 형님이 웨이크보드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수상스키를. 그래서 이 형님이랑 그 후에도 웨이크보드 약속을 잡아가지고 주기적으로 많이 타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이 형님까지 만나고 그 범석이를 만나러 갔죠. 그 25살짜리 친구. 딱 만나, 얘는 연예인이에요. 25 동갑인데 키도 한 185에 얼굴도 이만하고 약간 이정재? 약간 이정재 같은 느낌? 25살인데 좀 그 젊은 이정재 같은 느낌에 옷도 진짜 깔끔하게 입고 얘랑 곱창을 먹으러 갔어요. 비싼 거 사줄 줄 알아. 얘가 사주는 거였거든요. 이영태님이 말해가지고 야, 얘 군인이야, 돈 없어, 네가 사. 그래서 얘가 사주는 거였는데 뭐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먹을 줄 알았는데 제 옷을 보더니 곱창을 먹으러 하더라고요. 이 새끼 곱창이 딱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 자기가 곱창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곱창을 먹으러 와서 딱 얘기를 하는데 얘는 브랜딩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브랜딩 사업의 시작이 카페예요. 더 비기닝이라는 느낌인데 나중에 놀러 오래요. 그래서 카페 하나보다 놀러 갔어요. 카페가 좀 많이 커요. 카페가 좀 웬만한 스타벅스보다 커요. 도봉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근데 잘 사는데 왜 도봉구에 했을까? 했더니 도봉구에 딱 이슈가 될 만한 카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가면 누가 어디 내려주세요 할 만한 큰 건물이 도봉구에 핫한 건물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 건물을 자기가 만들려고 거기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갔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러면은 돈이 많으니까 딱 봐도 그러면 너네 이 가게가 너가 산 거야? 물어봤죠. 보통 세로 하잖아요. 가게를 하면 월세로. 근데 부자니까 그 정도로 생각했죠. 이제 이거 샀을 수도 있겠다. 그럼 이건 여기 매장 산 거야? 했더니 사실 이 건물이 아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덜 놀랐었어요. 그때만 그 정도 얘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는데 그냥 어머니가 이렇게 가게를 잠깐 오셨더라고요. 뭐 레인지로버 끌고 오셨는데 그 기사를 두고 같이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친구 어머니가 친구 이렇게 그 자기 아들의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너 누구 친구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밍크코트 비슷한 이런 여름용 뭐 이렇게 딱 가죽 같은 걸 이렇게 가죽대기를 덜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서 되게 거리감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네, 안녕하세요. 재밌게 놀다 가세요. 가셨어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딱 친구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투자회사를 뭐 조그맣게 하신다는데 말로는 조그맣게라는데 아버지가 사실 도봉구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셔서 도봉구에 좀 투자를 하신대요. 건물에 투자를 하는데 구에 투자를 하는 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도봉구에 뭐 이쪽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지도를 보여주면 이쪽에 이렇게 투자한대요. 지도를 보여주면서 지역을 말하더라고요. 투자를 하는데 요즘 지역 투자가 있나? 이상한 기준이 있다 이러면서 하고 나오는데 얘랑은 그 다음부터 연락을 못 하겠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들을 보면 자수성가하잖아요. 자수성가하고 내가 33살에 나도 저 정도 될 수 있어. 난 자신감이 생기는 고 열정이 생기는데 얘를 보면 뭔가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현수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얘랑은 좀 안 맞을 것 같다. 제가 좀 떳떳해지면 나중에 만나든지 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고 나중에는 그 이현수 대표님이 꼴통쇼랑 꼴통 투어 뭐 이런 교육 사업 쪽을 하세요. 그러니까 막 쇼 같은 것도 하시고 여행하면서 교육하는 것도 하시고 삼삼 세미나라고 해서 아예 진짜 창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시고 이거를 제가 공짜로 듣게 됐죠. 넌 천만 원 냈으니까 넌 그냥 공짜로 들어. 넌 될 시간 군인이니까 시간 되면 그냥 와서 휴가 써서 듣든지 알아서 들어. 내 이름 대고 들어 이러는 거예요. 성대모사 똑같은데. 성대모사. 들어갔어요. 근데 세미나 듣는데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삼삼 세미나 강의를 듣는데 이영수 대표님이 강의를 질문 답변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내용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얘기 풀어내는 게 아니라 다 야, 너 질문 3개씩 해. 3개씩 해 해서 그걸 다 풀어내. 그때 또 생각이 든 게
나도 강의를 나중에 저렇게 해야겠다. 왜냐면 저 중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열심히 살면 대답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 연습만 하면. 임기응변에만 좀 능숙하고.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이때 딱 결정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만 해도 제가 인생이 좀 변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저는 오히려 돈 쓰면 좀 인생이 변하는구나. 돈이다 역시 인생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이 사람, 그러니까 이혁 대표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야, 쟤는 나한테 1,000만 원 갖다 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진짜 군인인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 월 1,000 넘게 버는 사람 엄청 많아요. 월 1,000만 원 넘게. 다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인데 저를 되게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여태까지 부모님이랑 막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야, 네가 무슨 사업이야, 그거 다 말아먹으려고 그냥 군인이나 해. 이런 반응이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 현우 씨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당신 무조건 성공한다고. 내가 그 정도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다 한 명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동기부여 책에서 읽는 것 같은 느낌. 동기부여 책에서 하지 마세요. 공무원 하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동기부여에서 하고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해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봐라. 일단 도전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딱 그때 느꼈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을 내가 계속 만나고 있었구나. 만난 사람,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을 안 만나고요. 네. 그 이현 대표님이 친구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만나지 말라고. 친구를 안 만났어요. 그냥 연락만 가끔 하고. 부모님이랑도 말을 잘 안 했어요. 일부러. 친해요. 부모님이랑 친하고 사이 좋아요. 근데 집에 가면 오히려 방에 들어가서 일부러 책만 읽었어요. 책 읽고 할 거 숙제하고 강의 같은 거 듣는 거 하고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좀 약간 의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대하고 어려워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바뀐 거죠. 이제 제가 99% 속에서 1%였는데 100%에서 여기 오니까 제가 99%에서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저는 노라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기 집단으로 오니까 모두가 예스 할 때 저는 예스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고 하고 싶은 삶에서 더 이제 강한 사람이 된 거죠. 인지가. 여기서 반대된 사람이 아니라 이때부터 일부러 계속 만나는 사람들을 조절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좀 더 제가 성장하고 싶으니까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성공하고 싶으면 이제 이현 대표님이나 뭐 다른 대표님들, 성공하신 분들, 그분들은 성공이라고 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서 계속 얘기를 듣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행복한 사람들 가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나도 안 해요. 술을 먹어도 예전 같으면 회식 때 술 안 먹으면 뭐라 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분들한테 가면 술을 안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먹을 사람만 먹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따라 먹고, 책으로 밤새 얘기해요. 책 얘기로. 책과 강의 들은 내용으로. 이게 완전 다른 세상에 사는 느낌인 거예요. 같은 나라, 다른 세상에. 이때부터 느꼈죠. 진짜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요즘에도. 왜냐면 지금 만약에 제가 불안하면 행복한 사람들 속에 가면 다시 바로 행복해질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해요. 항상. 군생활 출근해서 항상 불행했거든요, 진짜. 그냥 버틴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근데 어차피 이 사람들 속에서도 배울 게 있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성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조차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배울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성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군생활도 되게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 티모시 페리스의 4시간에 보면 일하는 시간을 일부러 미루라고 해요. 미리미리 하지 말고 미뤄서 한꺼번에 최대한 압축해서 끝내라. 그러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걸 제가 군대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죠.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되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제 월급이 200만 원 딱 정해져 있어요. 고정급여잖아요. 근데 하루에 8시간 일하면 8시간 일하고 200만 원을 받는 거랑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200만 원을 받는 거랑 시급이 어디가 높아요? 4시간이 높잖아요. 제 가치를 높이려면, 제 시급을 높이려면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농땡이를 펴야 되는 거야. 내 논리에 의하면. 맞잖아요. 수학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난 정말 이론적인 사람이야 하고 실험에 들어갔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정말 돈과 시간 수학적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4시간만 일하고 농땡이를 피니까 퇴근 후에도 열정이 식어요. 하루 종일 그 인생이 계속 불타 있어야 좀 열정이 이어지는데 일과 시간에 그냥 4시간만 일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퇴근해서 갑자기 열심히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뭔가 열정이 딱 있어야 퇴근을 하고도 뭔가 쫙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부상한 때도 생각을 해보면 하루 종일 밖에서 막 일도 바쁘고 하니까 테니스를 쳐도 몸이 피곤하지만 열정이 살아있어서 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운동을 해도. 보드를 타고 다 할 수 있던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만난 사람을 더 바꿔야겠다 하고 여태까지부터 지금 그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지금 제가 또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이것과 연관된 사업이에요. 런치클럽이라는 건데 여태까지 많이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2월에 책이 출판 예정이거든요. 이 책 출판 예정인 책도 주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라는 주제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진행될 거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제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계속 꾸준히 만나면서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책으로 써내갈 거예요. 네. 그리고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제가 이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성공의 가능성을 찾았던 것처럼 저보다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성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그리고 런치클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멤버십 제도인데 멤버십 회원을 가입을 하면 아니 멤버십 회원을 가입을 하면 자기가 그 사람들이 거기 많아요.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을 가입한 사람들끼리 서로 점심 식사를 교류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능한 점심 식사 시간을 거기다 적어놓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토요일 11시부터 13시까지 항상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분들이 이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봐요. 이게 무슨 대표님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스튜어디스구나 하고 이 사람과 식사를 하고 싶을 때 전화를 하고 댓글을 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왜 대표님과 먹고 싶은지, 왜 당신과 밥을 먹고 싶은지 적어요. 그럼 이걸 보고 이 사람은 같이 먹고 싶다. 그 받은 사람도 생각이 될 때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사를 하고 자기가 느낀 점, 제가 배웠던 것처럼 느낀 점 3가지를 또 적으면서 그 사람, 그 식사를 대접받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꿈꾸는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저처럼 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는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을 하면서도 행복을 찾는 사람들 분명히 많아요. 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야근을 하면서 회식을 하는 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저처럼 살라고 하고 싶진 않고 그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는 삶을 이룬 사람들이 반드시 세상에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줘서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조금씩 쉽게 알아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연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원래 스피치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혼자 하고 있으면 똥꼬맞다. 근데 뭐 저도 많이 감동받았고요. 일단 수업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치 하셨을 때 저는 항상 제가 화법을 연구하고 스피치를 연구해 보니까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 항상 내가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이 없이 말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그걸 목적을 항상 내가 왜 말하는지를 알고 말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결과가.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목적지가 있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물론 똑바로 갈 수는 없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스피치도 그래요. 근데 목적지가 있는 거 없는 거 봐. 항상 물어봐요. 지금 이 스피치를 왜 했는지.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면 이게 아주 기본인 거예요. 말에는 목적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대상이 있어야 되죠.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소통을. 네. 그죠? 대상이 있어요. 네. 그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혼자 말하는 것도 대상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내가 내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말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만 안 잊어먹으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할 때 많죠. 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끝나면 항상 물어봐요. 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당황해요. 사람들이. 거기 스피치가 끝났는데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한 거는 없어. 제가 이제 귀맞이 소통법이라는 책을 이번에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자예요. 지갑을 여자가 꼭 돈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득을 주고 베풀자는 얘기거든요. 스피치도 항상 청중이 한테 뭘 줘야 돼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뭔가를 줘야 돼요. 강사라는 직업이 참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만 하면 불러주겠어요? 안 불러요.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청중들이 뭔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얻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줘야 돼요. 강의는. 그들에게. 네. 그리고 내가 취하면 돼요. 물론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자기는 먼저 내 취하고 준 것 같아. 주긴 줬어. 우리 많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우리 그러지 않았어. 이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있지? 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막판에 줬어요. 줬는데 저는 조금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처음에 먼저 주고 네. 그리고 받는 거. 내가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스피치든 인간 생활도 훨씬 좋겠죠. 네. 네. 어차피 똑같아. 주는 건 똑같은데 처음에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 조사모사 같은 거야. 그럼 조사모사를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조사모사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같은 얘기인데 그치? 어차피 아침에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줬는데 원숭이들이 막 난리친 거 아니야? 그래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 게 좋아했더라. 바보들 이거잖아. 네. 바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원숭이는 뭘 원했어요? 아침에 많이 먹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지.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만족했잖아요. 네. 그게 원래 조사모사의 뜻이에요. 어차피 줄 거면 원하는 걸 줘라. 나중에 주지 말고. 그 스피치도 그러고 인생도 그런 거 같아요. 영업도 그렇고. 자기가 그 얘기한 거죠? 먼저 베푼 거잖아. 네. 그치? 같은 얘기야. 내가 먼저 서비스하고 베풀었더니 나에게 주더라. 자, 이런 얘기를 처음에 나처럼 이렇게 오프닝을 딱 깔고 가면 어떨까? 그럼, 그래. 이거 좀 들어보고 싶구나.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목적이 정확하면 이들에게 뭘 줄까가 생각이 나요. 앞에 툭 던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할지를 어느 정도 주제를 갖고 나와야 돼. 항상 나올 때는. 처음에 뭘 해야 된다? 주고 시작하자. 그들에게 주고 시작하자. 그러면 나중에 내게 얻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동기부여 강사야. 사람들 막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걸 느끼게 해줬죠. 그럼 난 어떤 이득이 있어요? 이들에게서도 기운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 시켜줬어. 그럼 나도 동기부여가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동기부여된 걸 확 보여줘서 이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주는 걸 항상 스피치할 때 생각하세요.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떤 이득을 줄까를 툭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궁금의 기술이 될 수 있고 내 책에서 얘기하는 뭐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준다거나 일단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면 막 짜증나잖아. 막 해결하고 싶잖아. 이것도 베네핏이에요. 우리가 드라마 왜 봐요? 갈등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잖아. 막. 그래서 집중하잖아. 요즘 앞쪽에 좀 많이 그 책도 앞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듯이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 스피치가 발전이 돼요. 이거는 평소에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게 좋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앞쪽에 어떤 얘기를 할지 그걸 좀 던져주기 시작하면 자기는 되게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순서만 좀 바꿔주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본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었는데 이 정도 했어요? 네. 와. 이렇게 풀 스토리를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해봤는데 이렇게 앞에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처음이에요. 야, 그럼 대단한 거네요, 진짜. 강사로서의 엄청난 자질을 갖고 있어요. 정리만 좀 되면. 네. 하여튼, 되게 좋아요. 표정도 좋고,
되게 좋아요.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대신에 구성만 좀 하시면 본인은 강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토리도 좋고. 네. 언제 제대해요? 2018년 5월. 5월에? 네.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하니? 그때 어떡할 거야? 딱 나오자마자 날아다니겠네. 그냥. 날아다니겠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영수 대표님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전화 드려야겠네. 또라이 하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해야 되니까 스피치 배우고 싶다니까. 아 그래? 여기 가. 이러면서. 아, 그랬구나. 되게 존경하죠. 뭐. 아이고, 이게 12시에 끝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끝내서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저 때문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맞아요. 밥 사야 돼. 알겠습니다. 둘한테 밥 사고. 아니 제가 또 친하게 지내야 돼. 네. 대접 우리 1,000원짜리 식사 한 거예요. 우리 대신한 거야. 아 진짜. 그죠? 이거는 진짜 1,000원짜리 식사 우리 한 거예요.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1,000원짜리 식사. 나도 1,000원짜리 식사했네. 이영수 대표님, 아이고 참. 8번째 수업이 남았네요, 그죠? 네. 마무리 잘하시고 또 저 학원에 행사 계속 하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오세요. 그러면 네. 오늘 못다한 스피치 클리는 그때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